미국 중서부의 작은 소도시 메이플우드. 인구 5만 명 남짓한 이곳은 드넓은 평원 사이에 자리 잡은 전형적인 보수적 도시였습니다. 백인 비율이 90%를 넘는 이 동네에서 박현수는 지역 신문사 메이플우드 데일리의 편집장으로 20년째 일하고 있었죠. 현수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전국 뉴스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25살에 이민 온 지 벌써 20년. 처음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힘들었지만 성실함과 끈기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내 미영은 간호사로 병원에서 야근을 자주 하고 현수 역시 신문사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의 딸 지은은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14살 소녀답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지은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신의 방에서 스케치북에 연필로 풍경화나 만화 캐릭터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현수와 미영은 딸이 조용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지은이 학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학교 생활은 지옥 같았어요. 헤이 짜이니즈.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들려오는 조롱의 목소리. 너희 집에서 개고기 먹냐? 고수 냄새 나는데. 같은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일상이었죠.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괴롭힘에 지은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지은은 도서관 구석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려 해도 너 때문에 우리도 놀림받는다며 피하는 아이들. 체육시간엔 늘 마지막에 팀을 배정받았고 그마저도 쟤랑 같은 팀 싫어라는 투덜거림을 들어야 했죠. 지은은 집에 돌아와서도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바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 식탁에서 현수가 학교는 어때? 라고 물으면 지은은 항상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영이 친구들과 잘 지내니? 라고 묻기도 했지만 지은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부모님은 딸이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매일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가 한국인이 아니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밤이 많아졌어요. 월요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주말 내내 학교 가기 싫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거든요. 현수는 서둘러 아침을 먹으며 지은아, 빨리 준비해라고 재촉했지만 지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학교에 도착한 지은을 기다리고 있던 건 더욱 심해진 괴롭힘이었습니다. 주동자는 로건 패터슨이라는 아이였어요. 지역 부동산 재벌의 아들인 로건은 또래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컸죠. 야, 김치걸, 주말에 뭐 했어? 집에서 개고기 요리했냐? 라며 큰 소리로 놀려댔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로건과 친구들은 지은을 화장실로 끌고 가서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가 망가져 동양인들은 다 냄새나잖아 라며 지은을 둘러싸고 밀치기 시작했죠. 지은이 넘어지면서 화장실 벽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순간 따끔한 통증과 함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어떡해, 피났잖아. 아이들은 당황해서 도망갔고 지은은 혼자 화장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양호교사가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상처는 생각보다 깊어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현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지은의 이마에 5바늘을 꿰매는 모습을 보며 현수는 처음으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들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라며 울먹이는 지은을 보며 현수의 가슴속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학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 윌킨스 교장과의 통화에서 현수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교장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작은 다툼이에요. 큰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지은이에게도 좋을 거예요. 교장은 로건의 아버지 루크 패터슨이 학교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패터슨 가문은 우리 학교에 많은 기부를 해주시거든요. 괜한 소동을 일으키면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들은 현수는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 내 사건은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날 밤 현수는 지은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붕대를 감은 딸의 이마를 보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민자로서 늘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자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신문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일상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지은의 일만 가득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현수는 사무실을 나와 시내를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플우드의 메인 스트리트를 걷다가 현수의 눈에 큰 간판이 들어왔어요. 레전드 아머리 마이너스 매물이라고 적힌 부동산 안내판이었습니다. 이 총기 상점은 지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곳이었죠. 40년 넘게 운영되던 이곳의 주인이 은퇴하면서 가게를 내놓은 거였어요. 현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1층은 각종 총기와 탄약, 사냥용품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지하엔 실내 사격장이 있었어요. 2층은 넓은 공간이 비어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총포상은 상당한 상징성을 가져요. 총기 소유가 일상인 이 동네에서 총포상 사장은 존경받는 직업이거든요. 라고 중개인이 설명했어요. 가격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20년간 모아온 저축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간신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지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그날 저녁 현수는 아내 미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미쳤어? 신문사 일 그만두고 총포상을 하겠다고? 미영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상처를 보고 학교와 경찰의 무관심을 경험한 후 미영도 현수의 결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 라고 걱정하는 미영에게 현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동네에서 총포상 사장이 되면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일주일 후 현수는 정식으로 레전드 아머리를 인수했습니다. 신문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총기 판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밟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 한국에서 로테크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기 취급과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기가 있었거든요. 소식은 금세 동네에 퍼졌습니다. 한국인이 레전드 아머리를 인수했대. 동양인이 총포상 사장이라니.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이었죠. 하지만 현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심이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은의 학교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은이 아빠가 총기 상점 사장이 됐다더라. 처음엔 또 다른 놀림거리가 될까봐 걱정했던 지은이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로건을 포함한 가해자들이 지은을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예전처럼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게 된 거죠. 레전드 아머리의 새 사장이 된 지 한 달이 지나자 현수는 가게 운영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단순히 총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현수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2층의 빈 공간을 개조해서 커뮤니티룸을 만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때 현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닉 도슨이었어요. 전직 경찰관인 닉은 현재 총기 안전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0살이 안 된 닉은 터프하면서도 원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죠. 현수 씨, 이 동네에서 총포상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와 소통해야 해요. 라고 조언해줬어요. 닉의 제안으로 현수는 셀프 디펜스 아카데미를 열기로 했습니다. 총기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술, 호신술까지 가르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죠. 아이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로건과 그 무리들이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괴롭히지 못하게 된 거죠. 지은이 아빠가 총 가지고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아이들 사이에 퍼지면서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존재가 된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현수가 딸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리 없었지만 그런 인식 자체가 지은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의 부모, 특히 루크 패터슨은 현수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동양인이 우리 동네에서 총포상을 한다고? 이상하지 않나? 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에밀리 윌킨스 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의 사건 이후 현수가 학교에 여러 차례 항의를 했던 터라 교장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죠. 더군다나 지은이 예전보다 당당해지면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도 교장의 눈에는 달갑지 않았어요. 한편 지은에게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켈리 몰로라는 같은 반 아이였어요. 켈리는 원래 지은과 친했지만 괴롭힘이 심해지자 거리를 두었던 아이였죠. 하지만 지은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 요즘 정말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여. 셀프 디펜스 아카데미가 정식으로 문을 열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현수와 닉이 진행하는 수업은 실용적이면서도 안전했죠. 지은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셀프 디펜스 아카데미가 문을 연 지 2달이 지나자 지은의 변화는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깨를 움츠리고 다녔던 지은이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 다녔어요. 펀치백 훈련과 호신술 수업을 통해 몸이 단단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인해진 거였죠. 어느 목요일 점심시간 지은은 친구 켈리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건과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지은은 자리를 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로건이야, 지은아. 너희 아빠 총포상 어때? 장사 잘 돼? 라며 비아냥거리자 지은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혹시 셀프 디펜스 수업에 관심 있으면 언제든 오세요. 로건은 예상치 못한 지은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도망가지 않는 지은을 보며 더 이상 쉽게 괴롭힐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 로건은 별로 관심 없어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본 다른 학생들도 지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지은과 어울리면 자신들도 놀림받을까봐 피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였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루크 패터슨은 아들 로건이 더 이상 지은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어요. 동양인 한 명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주눅 들어서는 안 되지 않나? 라며 아내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루크는 지역 내 다른 유력 인사들과 만나 현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레전드 아머리의 동양인 사장이 온 후로 동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우리 아이들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이런 루크의 선동에 일부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윌킨스 교장도 현수 가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은이 변화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특히 셀프 디펜스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학교 내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현수는 가게 운영에 점점 자신감을 얻고 있었어요. 단순히 총기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닉과 함께 운영하는 셀프 디펜스 아카데미는 예상보다 인기가 좋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하지만 현수는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는 호기심 반 의구심 반으로 현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인이 총포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의 눈초리였죠. 어느 날 저녁 현수와 미영은 지은과 함께 가족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은아, 학교 생활은 어때? 예전보다 나아졌니? 현수의 질문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이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지은의 밝은 표정을 보며 현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수가 레전드 아머리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루크 패터슨과 그의 동조자들이 본격적으로 현수를 몰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은밀하게 시작된 이 일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외국인이 총포상을 운영하는 게 안전할까?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루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런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에서도 현수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타격은 학교에서 왔습니다. 에밀리 윌킨스 교장은 지은을 불러서 은근한 압력을 가했어요. 지은아, 요즘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장의 말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집에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현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이런 방법을 쓰는구나. 현수는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교장은 학생의 안전과 학교 분위기를 위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서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는 가게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부 단골 고객들이 발길을 끊었고 새로운 고객 유입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루크와 그의 동조자들이 뒤에서 한국인 총포상은 위험하다는 소문을 퍼뜨린 결과였습니다. 루크 패터슨은 더욱 노골적으로 현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과 만나 외국인 총포상 운영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구했고 각종 행정 절차를 통해 현수를 괴롭혔어요. 현수는 매일 서류 작성과 점검 대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은 지은이 다시 위축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학교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교장의 압박을 받으면서 지은은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절정에 달한 어느 금요일 저녁 메이플우드 커뮤니티 센터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가 열렸습니다. 루크 패터슨이 주도한 이 회의의 명목상 주제는 지역 청소년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이었지만 실제로는 현수를 몰아내기 위한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루크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총포상의 위험성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무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안전한 교육 환경일까요? 에밀리 윌킨스 교장도 루크의 편에 서서 발언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우려가 많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과도하게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평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위해서는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수는 뒤쪽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지은과 미영이 함께 있었죠.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현수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박 씨 가족이 이 동네에 온 후로 오히려 좋아진 점이 많아요. 제 딸도 셀프 디펜스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지 발언은 소수에 그쳤어요. 루크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인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회의장에는 루크에게 동조하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현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연단으로 걸어갔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지자 현수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이 나라에 왔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였죠. 그동안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피를 흘리며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조용히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가 총포상을 운영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착하고 조용하면 짓밟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문화 말입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현수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옆으로 걸어가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은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아이예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한 사람 말입니다. 지은의 용기 있는 발언에 회의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켈리 몰로가 먼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셀프 디펜스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부모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지은이 학교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지은아, 금요일 정말 멋있었어. 너 정말 용감하다. 지은은 이런 반응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로건 패터슨의 변화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로건이 지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로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은은 당황했지만 관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 로건.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에밀리 윌킨스 교장은 학부모들의 압박과 여론의 변화로 인해 결국 사임을 발표했어요. 새로 부임한 교장은 다문화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고 지은을 비롯한 소수민족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루크 패터슨은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지역사회에서 그의 편에 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결국 루크는 아들 로건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고 자신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수를 몰아내려던 루크가 오히려 이 동네를 떠나게 된 거였어요. 레전드 아머리의 매출은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현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셀프 디펜스 아카데미는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현수는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2호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은이었어요. 학교에서 학생회 임원 선거에 출마한 지은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지은의 당선은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날 저녁 박 씨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미영은 병원 일이 끝나고 일찍 집에 와서 지은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었어요. 식탁에 앉은 세 가족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이 동네 사람이 된 것 같아. 미영이 말했어요. 네, 엄마. 이제 저도 당당하게 메이플우드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은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0년 전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조용히 살려고만 했던 이민자 가정이 이제는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어요. 레전드 아머리의 네온사인이 저녁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총포상의 간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은 가족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현수는 딸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